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댓글에서 저한테 이제 두 가지 요청이 왔는데 그 두 가지 요청이 뭔지 일단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그 저의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칸트 철학에서 트란센덴탈하고 아프리오리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제 그 댓글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칸트에게 있어서 아프리오리하다라는 얘기는 경험에 앞서 간다, 경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칸트가 아프리오리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거는 전통 철학에서 사용하는 아프리오리의 의미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칸트적인 문맥 안에서 우리가 논의를 제한시켜서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에게 있어서 아프리오리하다라는 것은 순수 감성 형식인 시간과 공간이 있고 순수 규정 형식인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의 범주하고 순수 감성 형식 이 두 가지를 칸트는 아프리오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포스테리오리하다라는 얘기는 경험을 거치고 난 뒤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 아프리오리는 경험을 하기 전에 경험 독립적으로 이런 뉘앙스로 칸트가 자기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에게서 트란센덴탈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거는 그 전통 철학에서 트란센덴탈하다는 얘기는 그 인간의 이해 능력을 갖다가 뛰어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뛰어넘어 있다.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 개념 초월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가 트란센덴탈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임마누엘 칸트는 트란센덴탈을 갖다가 개념 초월적이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순수 지성 개념, 즉 범주를 갖고서 경험을 성립시킨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텍에서 트란센덴탈이라는 것은 아프리오리한 사고 형식, 즉 범주를 갖고서 경험을 성립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텍에서 트란센덴탈은 경험을 초월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경험을 가능케 한다, 경험을 성립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성립하려면 임마누엘 칸텍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규정되지 않은 잡다한 것들이 주어져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규정되지 않은 잡다함들은 범주라고 하는 이 규정을 통해서 종합되고 통일될 때 안에서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주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무규정적인 잡다함을 통일하고 종합하는 거다. 이렇게 그 이해되고 바로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무규정적 잡다함을 갖다가 통일하고 종합하는 이 결과가 바로 임마누엘 칸트에게서는 경험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경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영국 경험론에서 말하는 그런 센스 데이터, 그냥 아무런 것도 가공되지 않은 그 주어진 감각 소요를 뜻하는 게 아니라 시간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범주라고 하는 사고 형식을 통해서 종합되고 규정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마누엘 칸트는 객체, 대상 내지는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마누엘 칸트에게서 대상의 대상성, 객체의 객체성은 그것은 바로 범주라고 하는 사고 형식을 통해서만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누엘 칸트에게서 트란센덴탈하다라는 의미는 경험을 가능케 한다. 이런 의미고 임마누엘 칸트 선언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경험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라는 물음과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 독립적이고 경험 선행적인 범주를 갖고서 종합 판단,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을 갖다 성립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임마누엘 칸트의 선언 철학의 가장 커다란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저한테 제기됐던 질문 중에 하나는
그 임마누엘 칸트에게 있어서 그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 일반에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전통 철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에게 있어서 에어샤이닝 위버하프트 현상 일반이라는 것하고 전통 철학에서 존재론의 어떤 탐구 대상인 그 엔스 커뮤네 being in general 존재의 일반이다라는 이 것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현상 일반은 어디까지나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역을 뜻하기 때문에 그거는 존재 일반에 비하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 일반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 다 우리 삶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이제 전통 철학에서 말하는 엔스 커뮤네입니다. 그래서 전통 철학은 그 엔스 커뮤네, 즉 존재의 일반을 갖다가 궁극적인 근거에서 다루는 것, 그 궁극적인 근거에서 다루는 것을 전통 철학은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마누엘 칸트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범주를 통해서 인식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칸트의 그 인식론은 현상 일반에 제한된 것이다. 그리고 전통 철학에서 말한 being in general, 존재 일반과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존재 일반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칸트의 현상 일반보다. 그러니까 칸트는 예를 들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 뭐 무한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영원 불멸이라든지 자유 같은 것은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전통 철학은 시간이든 자유든 무제약자든 무한이든 여하튼 그것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삶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칸트의 현상 존재론하고 전통 철학의 존재 일반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 세계에 한정해서만 우리가 무엇을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칸트에 있어서 삶의 범위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현상 일반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마누엘 칸트에서는 물 자체하고 현상이 구별이 되는데 물 자체는 우리 삶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칸트에게서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외부적인 모든 출처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우리가 칸트 철학을 갖다 판독할 때 칸트의 딩한지히는 딩, 즉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어떤 특정 사물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딩한지는 딩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전통 철학의 영역을 갖다가 지극히 제한시켜 버렸고 어디다 제한시켜 버렸냐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현상 일반에다 제한시켜 버렸고 그 현상 일반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건데 그 주어지고 있는 그 무규정적인 잡다함을 갖다가 범주를 통해서 통일하고 종합할 때 한해서만 인식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현상 일반을 인식 가능하도록 하는데 현상 일반을 인식 가능하도록 할 때 칸트는 그 인식 가능하도록 하는 그 원리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아프리오리한 개념에서 찾는다라는 거죠. 그 아프리오리한 개념을 우리가 범주라 했으니까 범주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현상 일반을 인식 가능하도록 하는 것, 경험 가능하도록 하는 것, 객체가 성립하도록 하는 것, 대상을 성립시키는 것, 이것을 그 칸트는 선엄 철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선엄 철학은 경험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 가능성의 근거를 따지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자, 칸트에 있어서 아프리오리하다라는 것은 순수 감성 형식인 시간과 공간이 있고 순수 사고 형식인 범주가 있다. 그런데 칸트의 트란센덴탈은 그 아프리오리한 개념을 갖다 즉 범주를 갖다가 현상 일반과 관계 맺으면서
현상 일반을 인식 가능하도록 할 때 그 범주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칸트의 트란센덴탈은 범주를 통해서 경험을 성립시키는 거다. 그래서 경험 가능성의 조건을 정당화하는 학문이 칸트의 트란센덴탈 필로소피, 즉 선엄 철학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가 우리 삶의 대상의 범위를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현상 영역에 제한시켜 버렸기 때문에 전통 철학에서는 being in general, 존재 일반이 우리 삶의 탐구 대상이었는데, 즉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삶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비해서 임마누엘 칸트는 존재하는 것 모두를 다루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 영역을 한정해서만, 현상 영역에 한정해서만 우리 삶이 성립한다. 이렇게 칸트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칸트의 전통 철학과의 어떤 그 차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이마누엘 칸트에게 있어서 트란센덴탈은 경험 가능적이다. 아프리오리는 경험 선행적, 경험 독립적이다. 즉, 경험 선행적이고 경험 독립적인 범주를 갖고서 경험을 성립시키는 그 근거 내지는 정당성을 갖다가 따지는 것을 칸트는 트란센덴탈 필로소피, 선엄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칸트에 있어서 요 그 경험 가능성이 지니고 있는 요 의미를 그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경험 가능성의 조건을 정당화하는 칸트의 선엄 철학은 전통 철학이 말하는 존재의 일반에 대한 우리 인식의 무제약적 개방성하고는 구별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칸트를 통해서 전통 철학이 갖고 있는 존재의 포괄성,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현상 영역으로 지극히 제한되고 축소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두 가지 저에게 제기했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나마 이렇게 그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질문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